These people aren't just rich, they're crazy rich. So your family is rich? Now you really should have told me that you're like the Prince William of Asia. That's ridiculous. Much more of a Harry. 근데 넌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어줍지 않게 참견 말라고. 뭐 하는 거야? 내 지성을 주지 않는다.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날인이고 인정이다.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형사님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버텨야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흉흉한 소문이라니.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인데. 사람을 물고 피를 빠는 짐승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또한 지난 10년간 할리우드에서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를 강타한 화제작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레이철. 그녀의 남자친구 닉은 자신의 고향인 싱가포르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데요. 닉의 절친 콜린의 결혼식이 열리기 때문이죠. We've been dating for over a year now, and I think it's about time people met my beautiful girlfriend. 그렇게 공항으로 향한 두 사람. Take a bags and get you checked into first class. 이곳에서부터 레이철에게 어리둥절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Can't afford this. 그리고 닉의 집안이 남다른 재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죠. So your family is like rich? We're comfortable. That is exactly what a super rich person would say. 싱가포르에 도착한 레이철은 친구 페이크린과 함께 닉의 할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대문 앞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닉의 어머니 엘리너와의 첫 만남. Oh my gosh, I'm so happy to meet you, Mrs. Young.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죠. 레이철의 부모님에 대해 물어오는 엘리너. Are your parents academics as well? No. Well, my dad actually died before I was born, and my mom didn't even go to college. 그녀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레이철이 탐탁치 않은데요. 뒤이어 닉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레이철. It's so good to see your faces. So you're not from a Taiwan Chu family? No. Hong Kong Telecom Chus? No.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 대해 추궁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다음 날, 콜린이 연 처녀 총각 파티에 초대된 레이철과 닉. 레이철은 그곳에서 어맨다와 만나게 되는데요. 어맨다는 파티에 적응하지 못하는 레이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죠. 그러나 알고 보니 Nick told you that we were together, right? It's ancient history now. 그녀에게 굴욕을 당하고만 레이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등 신랑감을 가로챈 죄로 재벌가 여성들에게 괴롭힘 당하는데요. I heard she told Teeny that Nick is a good catch. Oh shit. Forget about those girls. 그녀는 또다시 마음에 상처를 입죠. 우여곡절 끝에 콜린의 결혼식에 참가한 레이철. Your grandmother would like to speak to you and Miss Rachel. 그곳에서 닉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It's all this about. 可我不能让你毁了我的孙子跟我的家。We cannot be linked to this sort of family. I don't want any part of your family. 곧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레이철과 不许动！你要跟他走 Let me 就别 go. 回来。 그녀를 뒤쫓아가는 닉. 과연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그 영화의 제목처럼
화려한 아시아 재벌가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휘황찬란한 볼거리들로 가득합니다. 또 이 영화는 주요 배역의 전체를 아시아 배우들로 캐스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스케일에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영화는 시작부터 싱가포르 명소 곳곳을 누비는데요. 길거리 음식 가득한 야시장부터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 분수, 랜드마크인 고급 호텔까지 화려한 영상미로 담아낸 싱가포르의 모습은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또 이 작품에서는 반가운 배우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 레이첼을 반기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 엘리너. You will never be enough. 엘리너 역을 맡은 배우 양자경은 국내 관객들에게도 익숙한 중화권 대표 스타죠. 또 레이첼의 든든한 조력자 페이크린. You look amazing. I know, some things never change, right? 유머러스한 매력에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넘치는 친구인데요. 페이크린 역은 배우 아쿠아피나가 맡았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레이첼 역의 배우 콘스탄스 우와, 리 역의 배우 헨리 골딩까지. 이처럼 할리우드에서 모든 출연자가 아시아인인 작품은 2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아시아인에 대한 할리우드의 편견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작품입니다. 할리우드를 뒤흔든 매력적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레이첼은 예비 시댁은 물론 재벌가 여성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는데요. 그에 맞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디는 레이첼의 모습, 이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속 핫신. 닉의 가족들과 만난 후 페이크린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레이첼. I don't even know what I should do. I mean, I can't even tell Nick because he worships her. I feel like I shouldn't even go to the wedding.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 본 페이크린. 레이첼에게 힘을 실어주죠. In reality, you're like a super sophisticated, smart professor of freaking game theory. Show her that side of you, you know? You're right. 결혼식 의상 준비에 나서는 두 사람. Okay. 레이첼의 화려한 의상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대망의 결혼식 당일. 하나같이 명품으로 휘감은 사교계 인사들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로 북새통인데요. 그 사이 친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하는 레이첼.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식장 안. 레이첼은 닉의 가족들에게 다가가는데요. Aunties. I'm sorry. Our row is full. 그러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죠. 레이첼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합니다. Okay. 유명 인사 인탄 공주에게 말을 걸어보는데요. Princess Intan. Rachel Chu. It's a pleasure. 닉의 가족들은 레이첼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죠. I followed a boy. 재력이 아닌 자신만의 매력으로 무장한 레이첼. 당찬 주인공의 매력을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I think you've got to find her.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한국 영화계에 새롭게 등장한 신선한 크리처 야귀를 등장시킨 창골의 김성훈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익 시청자 여러분. 영화 창골로 인사드리게 된 영화감독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창골의 해외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이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74개국에 수출까지 됐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확한 나라 숫자는 잘 몰랐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큼 뭐 저한테 가장 고맙고 기쁜 일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물렸느냐?
영화 창궐은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귀가 창궐한 조선의 이야기인데요. 강림대군이 금일 제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청나라로 떠났던 왕자 이청이 돌아옵니다. 그는 민초들과 함께 야귀 떼에 맞서죠.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그 사이 병조판서 김자주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감행하는데요. 조용히 돌아가시지. 살려는 드릴 터이니. 세상을 구하려는 자와 멸망시키려는 자의 혈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창궐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판 좀비라고 할 수 있는 야귀라고 하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영화인데요. 처음 시나리오를 딱 받으셨을 때 이 장면은 내가 나중에 좀 보고 싶다 싶었던 장면이 있으셨어요? 초고까지도 저는 제가 연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생각난 부분이 인정전 지붕 위의 상황을 보면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거기에 하얀 옷이 더럽혀진 이청의 모습과 농포를 입고 그 찢겨도 벗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쌓여있는 김자준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이거 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창궐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야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야귀의 사실감 넘치는 특수 분장, 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쳤어요. 궁 안에 야귀가 나타났을 때 모습 자체가 너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묻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컴퓨터그래픽적인 요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서 밤에 많이 야귀들을 출몰을 할 것이고 그 배경과 색깔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톤 그리고 변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죠. 기괴한 동작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야귀 역을 맡은 배우들은 어떤 훈련 과정을 좀 거쳤나요? 사실 여기 나오시는 야귀 배우분들은 야귀의 동작이 완성되기 전부터 모이셨었어요.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죠. 한 5개월 정도를 매주 2, 3회씩 훈련을 하셨으니까요. 야귀의 동작을 연구할 때 박쥐나 무슨 벌레 같은 것들도 거미 막 동작들 연결해서 기괴한 움직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체샷을 잡았을 때 오는 속도라든지 변형의 어떤 모습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랜덤으로 섞여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이 작품에 야귀로 등장한 엑스트라 배우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나요? 제일 많은 날은 야귀만 한 250명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실제 야귀를 연기한 배우들의 이 프로필, 실제 사진이 뜰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의도셨던가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약간 되게 추웠거든요. 그렇게 막 몸을 사리지 않고 해주는 모습들이 고마웠고 그리고 그 고마움을 넘어서 존경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똥파티 때인가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들을 막 보는데 이 친구들이 맨 얼굴을 내가 촬영 들어간다면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얼굴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사진을 갖고 와봐라. 우리 한번 엔딩 크레딧 올려보자.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제안을 한 거고 네, 그렇게 됐었던 거죠. 이 야귀들과 전쟁을 벌이는 인물들의 그 액션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데요. 이처럼 액션 연출했어가지고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조금 현실적으로 그들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찾았어요. 아무래도 여자는 물리적인 힘이 약할 수 있으니까 그가 돕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무기는 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접근전에서나 어떤 움직이는 동작에서든 활을 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국정사관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조선검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 동작을 갈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송곳처럼 칼을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으로 두고 디자인을 했고요. 그중 현빈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검술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빈 배우가 연기한 이청의 액션 컨셉은 무엇이었나요? 검술이라고 하잖아요. 첫 컨셉이 술자를 빼는 거였어요. 무술로서의 접근보다는 생존을 위한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게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멋있고 화려하다기보다는 힘이 있고 빠르고 근데 그거 자체가 동양화의 어떤 붓의 힘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칼 움직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선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그 선을 살리고 그거에 대한 리액션도 같이 한 화면에 담겨야 되는데
배우가 힘들어요, 사실. 하나하나 끊으면 편한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궐은 배우 장동건의 또 발견이라고 할 만큼 장동건 씨를 새롭게 또 본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보편적인 악역이 아닌 비뚤어진 욕망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미워하기만은 좀 힘든 그런 캐릭터였어요. 졸르더 차우시엔, 이부부 준자, 우진지준 정리찌고, 정치 주의부 부식 진고. 이처럼 그 장동건이라는 배우를 야욕에 가득 찬 탐관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연출자로서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을 보고 장동건도 이렇게 제대로 좀 변신을 했구나, 진짜 김자준이 되었구나 느끼신 장면이 있으신가요? 총을 들고 개벽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모가 아니라 개벽이지.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였어?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게 무섭게 세게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선배님께서 한신 한신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계셨죠. 그대들에게 옳고 그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창궐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인데요. 이후에 영화를 보시면서 유독 좀 눈이 갔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궐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옥사의 전투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인정전의 앞마당부터 그 지붕에 올라가는 그 액션씬들 되게 서구적인 액션도 아니면서 동양적으로 나름의 어떤 힘을 되게 살릴 수 있는 서양 액션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들 볼 때 되게 좋았고요. 우진 씨가 마지막에 이청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달리를 깔아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랙을 준비하는 와중에 우진 씨랑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싹 얘기를 하는데 청나라로 가십니까? 다시 돌아오실 거라 믿겠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시오. 이 꿈을, 이 조선을 다시 세우실 거라 믿겠습니다. 싫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그 앞에 인트로 몇 마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정으로 한번 가보자고,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탁 찍은 그 첫 번째 테이크였거든요. 편집을 하다 보면 수십 번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장면은 저는 되게 뭉클했던 적이 많아요. 계속 보면서도. 네, 김성훈 감독님과 배우 현빈 씨는 전작 공조에서도 호흡을 맞추셨는데요. 영화 공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조는 명절에 개봉을 해서 780만 관객을 동원한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처음 만들었던 영화가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영화인데 전국 제 기억으로 18만 5천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영화를 떨리면서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매일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영화를 볼 사람들이 다 본 게 아닐까. 내일부터 성공되는 거 아니야.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개봉 첫날 전작의 기록을 그냥 뛰어넘으신 거죠. 첫날은 아니에요. 둘째 날 오전. 그 이전에 그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하고 좀 어떻게 좀 차별화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남북의 이야기는 워낙 많이 다뤄진 이야기라서 차별화라고 하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뭔가 외통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남북 공조 수사? 남쪽에선 독사 같은 놈을 붙일 거냐? 어떻게 보면 그 남북이라는 설정 백그라운드를 가져오는 거가 제일 많았고요. 사실 그 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낯선 북한 사람이 이제는 집에 와서 같이 한 상에서 밥까지 먹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이 영화는 더 많이 나아갔다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그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공조는 이 당시에 현빈 배우에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 액션 영화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현빈의 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한 신박한 격투씬 물론이고요. 목표물을 발견하면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장면들까지 있고
격전이나 총격전 같은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 눈을 뗄 수 없는 액션 장면들이 가득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액션 컨셉 구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과장되게 묘사한다기보다 그냥 정말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 같은 연속성을 주기를 좀 원했고요. 그래서 이게 제 기본적인 액션 스타일이기도 한데 컷을 최대한 많이 적게 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주고받을 때 그 컷으로 이어지는 박자보다 조금 더 긴 화면들이 이어졌을 때 되게 실제감이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느껴지는 저희한테 효과가 있잖아요. 어이구 하는 느낌들을 묘사보다는 그 이후의 느낌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이태원 한복판에서 펼쳐진 카체이싱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현빈 배우는 거의 뭐 이 달리는 차에 매달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장면들도 안전장치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현빈 씨가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액션 씬의 기본적인 컨셉이 잘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위험하게 위험했어요. 요새 장동건 선배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현빈은 그런 거 즐긴다고. 안 미안하기로 했어요. 좋아하는 걸로. 현빈 배우를 두고 그 인물들이 계속 잘생겼다, 멋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네. 하게 멋있네. 너무 멋있어, 어떡해. 너무 멋있는데? 아유, 정말. 뭐 감독님의 좀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현빈, 유해진과 공조를 한다 그랬을 때 유해진 선배님이 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이용하고 싶었어요. 잘생겼네라는 말을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입견, 그 선입견을 깨는 그게 외모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무튼 잘 좀 부탁할게. 현빈 배우가 굵직한 액션을 담당했다면 유해진 배우는 그 특유의 코믹 연기로 이 능수능란한 완급 조절을 보여주는데요. 이 유해진 배우와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정말 잘하시니까 호흡이랄 게 없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치킨! 어떤 씬이 있을 때 그 씬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진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랑 취향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웃기려고 들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조금 이제 묻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동물적인 애드립으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꽤 보였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유나 씨가 임철영인 줄 알고 옆에 누워갖고 그 여자 사랑해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 사랑해요? 원래 대본에는 형부다 이러는 거였어요, 그냥. 그것만으로 사실 되게 웃겼어요. 근데 그거를 한 10가지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럼요. 사랑하디요. 다 웃겨서 어떻게 했냐면 각각 되게 여러 번 보고 가장 늦게까지 웃긴 걸로 했어요. 아, 영화 공조에서 좀 개인적인 명장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이제 저한테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냐고 물어보신다면 영화 외적인 부분이 좀 이제 함의된 거긴 하겠지만 마지막에 차기성과 임철영이 그냥 부두에서 막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주혁 선배님과의 기억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요새는 그 장면 찍을 때 그 선배님의 그 모습들이 가끔 문득문득 떠올라요. 되게 힘들게 찍은 장면이고 힘들다라는 게 그게 기술적인 장면이 아니어서 힘들었거든요. 결국 그 차기성이라는 캐릭터를 내내 절대 드러나지 않게 싸우다가 한 번에 폭발시키는 장면이었는데 김주혁 선배님도 그 장면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우리가 모두 공을 들여서 요새는 그 장면이 공조를 얘기하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공조가 내게 좀 어떤 의미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 작품인 것 같고, 물론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그 느낌, 그 에너지를 받았을 때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즐거움이 이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방향을 저한테 줬죠. 네, 저희 무비빅 스타에서는요,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이제 저희 영화 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되게 나름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다 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죠. 정성은 잘 다녀요. 네, 오늘의 무비빅 스타 창고의 김성훈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김성훈 감독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전설적인 영웅의 아이콘 로빈 후드로 돌아온 배우 테런 에저튼. 그가 출중한 활액션 터득하기 위해 제이미 폭스를 과외 선생으로 두기 전 유일하게 모시던 스승이 한 명 있었으니 Manners maketh man. 바로 콜린 퍼스. Do you know what that means? Then let me teach you a lesson. 사람을 만드는 매너와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첩보 액션까지 킹스맨 비밀 요원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우던 테런 에저튼의 그때 그 시절. 액션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만나보자. 밤거리를 주름잡는 청년 에그씨. 친구들이랑 차 훔쳐 타고 놀 때가 제일 신이 나는 중2병 골목대장 되시겠다. 헌데 경찰 아재에게 실컷 혼나고 감옥행할 줄 알았던 에그씨가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나게 된 것 아닌가? Eggsy, who are you? The man who got you released. That ain't an answer. My name is Harry Hart. Your father saved my life. 내 아버지가 은인이라는데 어디 그 덕에 정장이나 한 벌 얻어 입나 싶어서 양복점으로 쫄래쫄래 따라간 에그씨. Only in this case I'm offering you the opportunity to become a Kingsman. A tailor. A Kingsman agent. Like a spy. Of sorts. 알고 보니 이곳은 양복점을 가장한 국제 비밀 정보국 킹스맨 에이전트의 본거지였다. 그리고 비밀 요원의 최고봉 해리는 에그씨의 잠재력을 높이 삼아 킹스맨 선발 시험에 강제 투입시킨다. All in. You are about to embark on what is probably the most dangerous job interview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취업 면접이 생명줄 끊어놓을 실전 학습일 줄이야. 첫 번째 미션은 갑작스런 물 지옥에서 살아남기.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호흡만 부지하던 그때 에그씨가 당당히 유리창을 깨고 동료들을 구해낸다. Congratulations on completing your first task. 어디 그뿐이랴. 킹스맨 에이전트가 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은 계속되고 스파이 필수 요건 고공 낙하 액션까지 완벽히 터득한 에그씨. 드디어 그는 마의 구간 앞에 서게 되는데 What the f is Kingsman? And who's Harry Hart? I don't know the f is. Hey, Eggsy. Is Kingsman worth dying for?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끝까지 비밀 유지를 완수한 에그씨. 마침내 Congratulations. Bloody well done.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그는 킹스맨 최정예 요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된다. Looking good, Eggsy. 슈퍼히어로 갑옷 대신 영국 신사의 슈트를 입고 기관총 대신 우산까지 장착 완료. Good choice. 마지막 관문은 바로 전 인류를 없애려는 악의 무리를 홀로 물리치는 것. 손에 든 것이 그냥 우산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란 말씀. 공격부터 방어까지 일당백해내는 최첨단 무기 되시겠다. 하지만 That Kingsman kid dead yet? Not yet, but he will be soon. 진짜로 처치해야 할 악당 우두머리들은 따로 있었으니 The glass is not gonna hold long. Just stay here. 에그시에게 도전장을 내민 건 바로 살인병기 가젤. 칼은 손으로만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요. 민첩한 칼발 액션 시전하는 그녀는 에그시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데. Eggsy! Get on with it! Kick his ass, Gabby! 칼발 악당의 비보잉 액션에 맞서 젠틀맨 파워를 보여주는 에그시. 과연 그는 최정의 비밀 요원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배우 채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영화 버킷무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괴물의 아이입니다. 父さん、今どこにいるの？何してるの？ 엄마를 잃고 아빠와 헤어져 외톨이가 된 9살 소년 렌은 세상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大嫌いだ。大嫌い。大嫌い。 그런 소년 앞에 곰의 모습을 한 괴물 쿠마테츠가 나타납니다. お前俺と一緒に来るか? 이 괴물을 뒤쫓아가던 렌은 짐승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쿠마테츠는 소년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じゃあおめえは今からキュータだ. なんであんたが名前つけるんだよ.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메시다. バカじゃね.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건 부딪히는 둘. やめろ쿠마테츠. 쿠마테츠 또한 자신과 같은 외톨이란 것을 알게 된 소년은 誰もあいつを応援してない. 그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소년과 괴물은 함께 수련하며 성장해 갑니다. キュータお前いくつになった?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큐타는 우연히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 카이다를 통해 괴물 세계에 살며 잊고 있던 인간으로서 삶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렌なのか?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아버지와도 재회합니다. わかんねえよ.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 큐타는 教えてくれ。俺は一体何なんだ。人間かな。それとも化け物かな。 쿠마테츠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どこ行ってた?
他の世界を知りたい。だから。そんなことよりお前にはもっとやることがあるだろう。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을 느낀 쿠마테츠는 폭언을 퍼붓고 おめえのどこが強いってんだあ言ってみろいつ強くなったんだ 결국 큐타를 떠나게 만들죠. 인간으로 태어나 괴물의 손에 길러진 소년. 과연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배우 최로운의 버킷 무비. 영화 괴물의 아이입니다. 괴물의 아이라는 영화가 이제 감동도 있고 이제 액션도 있고 이제 코미디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갖춘 영화라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촬영이 대기할 때도 이제 차에서도 괴물의 아이라는 영화를 계속 보거든요. 중독성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쿠마테츠가 제일 좋아요. 제가 일단 곰을 좋아하고 쿠마테츠가 조금 철부지잖아요. 그래서 좀 웃기고 그다음에 동네 아저씨 같아서 좀 친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마테츠가 제일 좋아요. 쿠마테츠랑 이호젠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경기장에서. 큐타가 전에 싸워가지고 쿠마테츠랑 집을 나갔는데 이제 경기를 보기 위해서 다시 와요. 그래서 쿠마테츠랑 큐타랑 힘을 합쳐서 이제 싸워요. 큐타는 말로만 이제 쿠마테츠는 처음에는 지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웃으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둘만의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그런 게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검도나 태권도 그런 게 이제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기술이나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할 수도 있고 검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비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무비 괴물의 아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BTV에서 재밌게 감상하시고요. 제가 출연한 영화 해피투게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배우 최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업무비의 주제는 바로 블룸하우스의 공포 유발자들입니다. 네, 블룸하우스는 그동안 파라노멀 액티비티, 겟아웃, 23 아이덴티티, 할로윈 등 수많은 인기 호러 영화들을 만든 제작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룸하우스의 호러 무비 대표작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업 무비는 블룸하우스에서 선보인 가장 최신작 할로윈입니다. 1978년 공포영화 할로윈을 리부트한 작품이죠. 네, 이에 맞서서 제가 준비한 백업 무비는 블룸하우스를 다시 한번 호러의 명가로 인식시킨 영화 겟아웃입니다.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공포스럽게 그려낸 작품이죠. 네, 그럼 블룸하우스의 살인마 불청객 할로윈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공포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데이빗 고든 그린 감독 영화 찾아줘. (40년) 전 마이클 마이어스 연쇄살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로리.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Mom, you need help and you are not welcome in this house until you get it. 사랑하는 딸과 손녀를 멀리 한 채 Full of love. 자신만의 요새 속에 숨어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Dad, look out!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가
탈옥을 하게 된 거죠. He's waited for this night. He's waited for me. 그는 할로윈 축제로 시끌벅적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통제불능의 광기를 뿜어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데요. He's here! Michael! 로리는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크나큰 용기를 냅니다. Go, baby, go! 그리고 딸과 손녀를 지켜내려고 그에 맞서 악전고투합니다. 40년간 이어져온 피와 공포의 악연. 과연 그녀는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Gotcha. 영화 할로윈입니다. 네, 이 영화는 슬래셔 무비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1978년작 할로윈을 리부트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이클이라는 희대 살인마 캐릭터를 내놓으면서 무려 9편의 속편이 제작될 정도로 인기 있는 시리즈죠. 네. 하지만 원작에 비한다면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속편들은 그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리부트된 이 작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완벽한 속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북미 지역에서 호러 슬래셔 장르 부문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영화 할로윈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할로윈 1편은 할로윈 시즌에 나타난 의문의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와 여고생 로리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영화는 그로부터 딱 40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반가운 것은 희대의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를 무려 40년 전에 연기했던 그 배우 닉 캐슬이 이번에도 그대로 열연한다는 점이죠. 40년간 정신병동에 갇혀있던 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대사 하나 없는 뒷모습만으로도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 포스가 어마무시했습니다. You feel it, don't you, Michael? 특히나 그의 역대급 캐릭터를 완성시켜준 마스크가 등장할 때 스크린을 장악해온 그 공포심은 정말 대단했죠. 네, 공포의 마스크와 더불어 할로윈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음악이죠. 마이클이 등장할 때마다 흘러나온 이 테마곡, 긴박하고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한층 극대화시킨 이 음악은 호러 장르의 명곡이자 대표적인 공포 BGM으로 자리매김했죠. 이 할로윈 시리즈를 잘 모르는 분들도 어디서 긴박한 장면이 나올 때 삽입됐던 이 곡만큼을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음악이 국내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시사 교양도 약간 그것이 정말 알고 싶을 때 많이 나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1편의 연출자인 존 카펜터 감독이 직접 음악을 맡아서 작곡한 음악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마이클뿐만 아니라 극중 로리 역을 연기했던 제이미 리 커티스 역시 이번 영화에서 정말 공포 영화의 퀸이라고 할 정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1편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제이미 리 커티스의 눈빛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할로윈 단 한 편만으로도 호러 퀸에 등극을 했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40년 전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냈습니다. 인적 드문 숲속에서 자신만의 요새를 찢고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살인마 마이클과 대적할 공격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인물이기도 하죠. 네, 제이미 리 커티스는 히치콕 감독의 1960년 공포영화 걸작 사이코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자넷 리의 딸이기도 한데요. 최근 어머니의 그 유명한 샤워실 장면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패러디한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려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게 대를 이어서 호러 퀸으로 등극한다는 게 참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어떤 진면목을 이번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할로윈은 원작을 오마주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재탄생시킨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1편의 엔딩에서 마이클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이내 깜짝같이 사라지죠. 하지만 반대로 이번 영화에서는
쓰러져 있던 로리가 마이클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모습을 감추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죠. 40년 만에 돌아온 사이코패스 살인마와의 끔찍한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할로윈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블루마우스의 흑인 불청객, 영화 Get Out. 지금 만나보시죠. 아리아, 공포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조던 필레 감독 영화 찾아줘. How's it going over there? Good. 사진작가 크리스는 사랑하는 연인 로즈의 집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Do they know I'm black? Should they? 하지만 그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자신이 흑인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 우려와는 달리 그녀의 가족은 크리스를 환대하는데요. 그러나 로즈의 집에서 일하는 흑인 가정부와 관리인을 보며 그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죠. 다음 날 마을 이웃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온통 백인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Is it better? 크리스는 불편한 기운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So look, I go do my research. Apparently, a whole bunch of brothers been missing in this suburb. Rose, we gotta go. Is everything okay?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엔 아주 음흉한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백인 사회의 불청객이 되어버린 흑인 남성 크리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화 Get Out입니다. 네, 겟아웃은 사실 국내 개봉 계획이 없던 작품이었습니다. 감독과 배우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흥행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네, 근데 국내 한 영화팬이 올려놓은 예고편 자체가 이 영화의 운명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는데요. 메인 예고편의 누적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무려 1000만 뷰를 돌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내 영화 팬들의 국내 개봉 요청이 쇄도하게 됐고 역주행을 불러일으킨 흥행작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영화 Get Out의 백업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42배나 되는 흥행 수익을 올렸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이 흥행 수익에 기여를 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블룸하우스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영화는 미국 코미디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개그맨 조던 필레 감독 데뷔작입니다. 그는 그가 활동하면서 느꼈었던 여러 가지 미국 내 인종차별의 문제를 진정한 호러 영화로 재탄생시킨 셈인데요. 그게 미스터리한 전개와 반전을 거듭하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네. 그 때문인지 이 작품은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흑과 백의 이미지 대비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주인공 크리스의 직업이 사진작가라는 걸 명시하면서 흑과 백이 명확히 구분되는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죠. 또한 흑인인 그가 흰색 크림으로 면도하는 장면을 의미 깊은 복선처럼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대놓고 인종차별이 만연한 미국 사회의 모습을 꼬집어내기도 했죠. He said I was the first black guy he ever dated. Yeah, so what? Yeah, so it's his uncharted territory for, I don't want to get chased off the lawn with a shotgun. 네,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던 중 사슴을 로드킬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ir, can I see your license, please? No. He wasn't driving. 출동한 경찰이 운전을 하지도 않은 크리스의 신분증을 요구하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화가 본격적으로 주인공 크리스의 여자친구의 집을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그 강도는 더욱 높아만 갑니다. 처음엔 흑인인 크리스를 아무렇지 않게 환대하던 로즈의 집안 사람들도 점점 본색을 드러내죠. With your frame and your genetic makeup, and I mean really trained, no pussyfooting around, you'd be a beast. 그렇게 주인공 크리스가 백인 상류 사회의 불편한 기운을 감지할 때쯤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 하나를 겪게 됩니다. Do you realize how dangerous smoking is? 여자친구의 어머니이자 정신과 의사인 미시로부터 그가 최면을 당하게 된 겁니다. Now, sink into
to the floor. Wait. Sink. 금연을 핑계로 한 치료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역력한 행동이었죠. 네, 이때 크리스가 무의식으로 침잠되어가는 장면에서의 시각적 효과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눈물을 흘리던 주인공의 모습이 이 영화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되었죠. 자, 이 영화는 후반부로 달려갈수록 예측 불허의 스토리를 그려냅니다. 로저의 집에서 일하는 흑인 관리인이 미친 듯이 크리스를 향해 돌진해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Hello. 그 앞에서 흑인 하녀가 기괴하게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크리스를 둘러싼 복잡한 미묘한 사건들을 하나둘씩 풀어가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 Get Out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블룸하우스의 공포 유발자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끝으로 호러 명가의 진술을 보여준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로윈에서 호러 명가의 진술을 보여준 명장면은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가 마스크를 쓰는 장면입니다. 살인마 마이클을 취재해온 다큐멘터리 제작자 데이나. 그녀는 낡은 주유소의 화장실에 들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느 낯선 이의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공포심을 자극해옵니다. Excuse me, someone's in here.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화장실의 불청객. 그는 데이나를 구하러 온 동료를 공격한 뒤 그녀까지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만에 되찾은 마스크를 쓰고 정체를 드러내는 이 남자. 희대의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의 소름 돋는 컴백을 알린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중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구나라는 어떤 기대감과 동시에 아우 안 돼, 아우 마스크 쓰지 마, 좀 쓰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그 사실 할로윈에는 이 밖에도 소름 돋는 수많은 공포 명장면들이 많은데요. 네. 하지만 스포일러라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BTV를 통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영화 겟아웃의 호러 명가의 진술을 보여준 명장면은 바로 주인공 크리스가 또 다른 흑인 로건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파티에 초대된 이웃 주민들이 크리스를 향해 무례한 질문을 해옵니다. Do you find the being African American has more advantage or disadvantage? Yeah, I don't know, man. Hey, yo, my man. 초대 손님 가운데 자신을 제외하고 유일한 흑인인 로건에게 관심이 생긴 크리스. 몰래 그의 사진을 찍어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로건이 코피를 흘리며 다른 사람처럼 돌변합니다. Get out. Sorry, man. Okay. Get out! Yo! Yeah! Yo, chill, man. Get out! Chill! Chill, man! Chill! 크리스를 향한 경고의 외침이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사건들의 시작을 알리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갑자기 돌변하는 로건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했는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발작 증세를 일으킨 거라고 크리스를 오히려 안심시키죠. 네, 하지만 그 이면엔 백인 마을에 엄청난 음모와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Get Out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백업무비 블룸하우스의 공포 유발자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살인마와 피해자의 복수를 담은 공포 할로윈,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을 담은 공포 Get Out.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